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전형적인 전투 방식인 중장보병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팔랑스 전투라고 하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전투 방식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헤로도투스가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인들이 훨씬 병력이 많은 페르시아인들을 이긴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이 중장보병대가 경장을 한 페르시아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식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방식이 했어요. 그 페르시아 군 장군 중에 하나인 그 마르도니우스는 그 그리스군의 그 전투 방식인 중장보병 전투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인들이 좀 미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중장보병 전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 오늘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바깥에서 보면은 그리스인들의 전투 방식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일단 산이 굉장히 많은 그리스 지형에서 굳이 평평한 평야를 찾아서 두 부대가 중장을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거든요. 마치 그 소싸움 할 때 그 소들이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듯이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을 한 200년 동안 그리스인들은 어, 계속 해왔어요. 전투를 병사들이 바로 호플리테스라는 이름의 중장 보병들이죠. 개개인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장비는 좋지만은 이 장비들이 꽤 무겁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굼떠요 생각보다. 그래서 개인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이 얘들이 모이면은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방식이 바로 중장보병대 팔랑스였어요. 그 중장보병대를 구성하는 호플리테스, 그러니까 중장보병들은 이 도시의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회사 생활 하다가 전쟁이 나면은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지 멀쩡한 남성들입니다. 평소에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이 병사들인 거죠. 그리스 대부분의 폴리스에서 그랬는데요. 다만 단 하나 예외가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직업 군인들이라고 봐야 돼요. 다른 폴리스의 병사들이 평소에 뭐 농사짓는 농사꾼이나 아니면 뭐 도공이거나 다른 직업을 가졌다가 전쟁에 남은 소집되는 군인이었던 반면에 우리 같죠. 근데 스파르타는 직업 군인입니다. 다들 평소에 군사 훈련만 해요. 농사나 뭐 다른 일은 이제 헬롯이라고 노예 국가 노예 같은 애들이 맡았거든요. 중장포병의 기본적인 무구는 이 투구, 그러니까 헬멧이죠. 헬멧과 이제 몸통 갑옷, 퀴레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정강이 바지, 그리고 방패, 창, 그리고 검입니다. 이 총무게는 약 20kg에서 30kg나 돼요. 꽤 무겁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무구는 노예가 전장까지 운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중장보병 전투의 전형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할게요. BC 461년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당시는 지난 페르시아 전쟁이 그리스 측의 승리로 거의 끝나고 뭐 아직 공식적인 휴전 협정은 없었지만은 그리스 측의 승리로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리스 전체가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러니까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그리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으로 갈라졌는데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속하던 이 코린토스와 메가라가 국경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두 나라가. 같은 동맹에 속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싸우면 안 되는데 스파르타가 당시 지진도 나고 또 헬롯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해서 동맹을 관리 잘 못할 때였어요. 그 틈을 타서 코린토스가 메가라를 침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투가 전형적인 중장보병 전투였어요. 이때 얘기를 해볼게요. 중장보병 전투란 건 대체로 기습 같은 거와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제 폴리스에 공고를 하고 그 시민병들이 다 이제 중앙 광장을 몰려들고 그리고 막그 제사도 한번 지내고 그리고 면술도 한 판 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새 다 스파이들이 다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습은 좀 어려워요. 처음부터 기습을 뭐 이렇게 뭐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당시 이제 BC 461년에 코린토스에서는 중앙 광장에 병사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한 다음에
드디어 메가라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아블로스 이 가락에 맞춰서 병사들이 행진을 하는 거죠. 저벅저벅 전장을 향해 행진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그리스는 주로 산악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평평한 땅이 별로 없는데 굳이 평평한 논은 없죠. 밭이죠. 밭을 짓밟으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적들이 내습하는 걸 보고 관측병이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코린토스의 공격군이 메가라의 중심지로 쳐들어가지는 않아요. 그거는 원래부터 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냥 기다립니다. 메가라의 평평한 밭에서 기다립니다. 메가라가 올 때까지. 그리고 상대 중장 보병대가 오기 전에 하는 수도 있고 이미 왔을 때 하는 수도 있는데 제사를 지냅니다. 신들한테 이제 제물을 바치고 승리를 기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승리를 기원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폴로 신이요 오랫동안 저희 코린토스인들이 바친 정성을 생각하셔서 오늘 공정하게 승부가 이루어지도록 전투를 관장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공정하게 전투를 관장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공정하기만 하면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죠. 물론 코린토스뿐 아니고 상대 메가라 군도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양쪽이 다 제사 끝나면은 마침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고 걸어갑니다. 중장보병을 한 채로 창을 들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막 엘루 하면서 그리스 괴성을 지르면서 서로를 향해서 전진을 합니다. 마치 이제 미식축구로 치면 스크럼 짜고 이렇게 서로 붙는 거 비슷하죠. 그리고 다들 이제 20, 30kg 되는 중장갑을 입고 전진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마치 탱크 부대가 막 서로 다가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이제 소싸움, 청도 소싸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부대가 격돌하는 거죠. 창과 창이 서로를 찌르는 거죠. 그리고 그 창이 부러지면 이제 칼을 꺼내는데 뭐 창이 우선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병사들은 이제 시야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뭐 상황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이제 옆에 있는 동료를 믿고 그냥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방패는 자기보다 좌측에 있는 동료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료를 믿지 않으면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쓰러지면은 내 뒤에 있는 병사 바로 나가서 내 자리를 보충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쓰러지는 게 아니고 내가 도망을 가면은 이게 이제 대열이 굉장히 무너져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뭐 지는 거죠. 뭐. 그래서 공포에 질리면은 금방 집니다. 이 상대의 공포를 가장 잘 유발하는 병사들이 스파르타 병사였다고 하죠. 그래서 뭐 빠르면 몇 분 내로 승부가 날 수도 있고 길어도 1시간 내로는 다 승부가 납니다. 근데 이게 막 서로 붙는 이 좁은 공간에 시체들이 막 쌓이죠. 그럼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 같은 데를 먼저 노리는 거예요. 다른 곳은 다 방패와 그리고 중장이 가려져 있으니까 목 아니면 이제 중장과 중장 사이, 그러니까 가슴 갑옷과 아래쪽 사이 배 정도를 막 노리거나 막 그런 식으로 급소를 노리는 거죠. 빈 구멍을 노리는 거죠. 막 그렇게 싸우다 보면 결국 한쪽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이 포기를 하고 후퇴를 하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발이 빠른 기병과 경장보병들이 뒤를 따라가죠. 그리고 물론 군병도 이제 화살을 막 쏴대고 이제 뒷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병, 군병, 경장보병들이 뒷마무리를 하지만 끝까지 쫓아가진 않아요, 사실은. 뭐 승부는 이미 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그리스의 폴리스들끼리 싸울 때는 상대를 절멸시키기 위해 싸우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승부가 나면은 그걸로 끝내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긴 쪽에서 진쪽 시체를 뒤져가지고 뭐 귀중품을 수집하고
그러니까 기존품이라는 게 갑옷이죠, 대부분. 갑옷이 20kg 넘잖아요. 그게 다 돈이죠, 돈. 충동으로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뭐 물론 당연히 방패라든가 아니면 헬멧도 수집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본물을 들고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이 없을 테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없을 테고 그래서 먼저 감당할 것들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승자가 이제 돌아가면은 그다음에 패자들이 와서 시체를 수습하죠. 예. 아무래도 패자니까 시체가 좀 더 많겠죠, 그죠? 그 메가라군이 이제 와서 이제 자기들 아군의 시체를 수습해서 돌아갑니다. 뭐 그걸로 이제 전투가 끝나는 겁니다. 앞서 국경 분쟁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코린토스가 이겼기 때문에 코린토스가 노리던 땅이 이제 코린토스의 땅이 된 거죠. 메가라 쪽은 분하지면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툭툭 들고 양쪽은 이제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중장보병 전투 혹은 팔랑스 전투는 승부도 빨리 나고 의외로 전사자도 적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쪽은 뭐 100명이면은 뭐 5명 정도 그러니까 5% 이하로 보통 죽고요. 진 쪽도 15% 내외 정도. 100명이면 15명 정도 죽는 겁니다. 물론 이제 누가 죽어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싸우면 한쪽은 그게 전멸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진 쪽은 다 죽고 승리한 쪽도 상처 꽤 크겠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인들끼리 싸울 때는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 경우 드물었고요. 마라톤 전투 같이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이 싸운다면 거의 뭐 상대를 전멸시킬 각오로 싸우게 되죠. 실제로 마라톤 전투에서는 그 아테네군은 192명인가 사망했고요. 페르시아군은 6,400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외부인들과 싸울 때는 그런데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도 딱 하나의 경우. 스파르타군이 싸울 때는 얘들이 좀 독해요. 얘들은 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 뭐 이런 각오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예외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스파르타군은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BC 5세기까지는 아직 진 적이 없어요. 어떤 다른 폴리스한테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1대1로 소위 그 시쳇말로 다이다이로 붙는 그리스인들의 전투 방식이 그 이후에 그 서구인들의 무의식에 각인되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서구인들이 그 후에도 당연히 전투를 여러 가지로 했잖아요. 하는데 이상적인 군인상을 고대 그리스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군인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료를 철저하게 신뢰한다. 뭐 이런 게 좀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나 이제 근대 서구 사람들이 그리스인처럼 싸우진 않았지만은 그 양측이 아무런 모략 없이 그냥 다이다이로 1대1로 이렇게 들어붙는 이런 전투 방식이 일종의 이념형 아이디얼 타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중세 기사들의 마상 장시합입니다. 그 마상 장시합은 진짜 마치 이게 뭐 단체 싸움은 아니지만 1대1 싸움이지만은 마치 그 중장보병 전투처럼 다이다이로 그냥 1대1로 막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전투가 바람직한 걸로 여겨지고 반면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는 게릴라전 혹은 테러 혹은 기습 등등은 정당하지 않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약간 과장 같긴 하지만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